반갑습니다. 저희는 인하대병원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4년차 간호사 오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간호사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병동 2년차 간호사 이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입사해서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세정 간호사입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인천 지역을 무풍 지역으로 지켜낸 인하대학교 병원의 신뢰와 책임감에 저도 이곳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실습을 하면서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24시간 동안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천이 연고지인 저에겐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이자 또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항상 힘쓰고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저는 밥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장난이고 실습을 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강조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하대병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저를 모두 녹여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가진 장점과 노력한 점을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작성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다들 학점 좋으셨나요? 저는 학점이 아주 좋진 않았기 때문에 성적 외에 조금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원 서류를 작성했던 기억이 나요. 실습 중에 인상 깊었던 기억이나 겨울방학에 중국으로 카데바 실습을 갔었는데 이런 경험 등을 토대로 저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저는 인하대병원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인재상에 부합되는 면들을 찾고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재학 중에 알바, 동아리, 봉사 같은 교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경험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일할 수 있다고 작성했습니다. 저는 저를 뽑을 수밖에 없도록 포장했습니다. 인하대학교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병동 선도병원인 것을 알고 다른 대학병원 선배 간호사에게 어떤 신규 간호사가 왔으면 좋겠는지, 장단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본 다음에 해당 부분을 녹여서 자기 PR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에서 자주 발표를 담당해서 그런지 면접 날에도 크게 떨리거나 긴장하진 않았어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저의 필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떨리시진 않으세요? 지금은 떨려요. 저는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랑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많이 연습했던 게 플러스 요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이 커질수록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말과 태도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졸업반이었을 때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딸기노트라는 공략집이 인기리에 판매됐었는데 저 또한 동기들과 이 노트를 함께 돌려보며 면접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면접관들의 눈이 아니라 미간을 보면 긴장을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귀여운 팁들도 마음속에 새기고 면접을 봤습니다. 서류 전형을 합격한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준비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했지만 인하대학교 병원을 준비하는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좋은 라이벌이자 동료가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꼼꼼하게 조언해 줄 수 있었고 실제 면접장에서 준비했던 질문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 후기를 보면서 동기들이랑 팀을 짜서 연습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각자 질문을 만들어서 오면 그걸 공유를 하고 서로 답변을 작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세정쌤이랑 다른 팀이긴 했지만 다른 학교 동기들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한 달 동안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책 한 권으로 공부했어요.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하니까 처음보다 많이 나아질 수 있었어요. 저는 왜 다른 병원이 아닌 인하대병원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인하대학교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인천을 대표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천 시민으로서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무진 면접에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 협심증의 특징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다들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협심증의 특징에
심근경색의 특징과 비교해서 답변을 했더니 면접관 선생님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속으로 너무 뿌듯했는데 그 표정을 숨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몇 퍼센트 준비된 간호사냐고 물어보셨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90% 준비된 간호사고 나머지 10%는 인하대병원의 임상 현장에서 채워나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지금은 몇 프로 채우신 것 같으세요? 10%요? 저는 본원에서 실습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본원에서 실습한 경험이 있고 그 바탕으로 해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교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의 면접 중이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기본 실무 질문 같은 경우는 기본간호 책에 나오는 주의사항을 주로 공부했고 인성 질문은 오히려 암기를 하면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기본 틀만 생각하고 그 틀에 맞춰서 대답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발표나 면접을 할 때 크게 긴장하는 성격이 아니라 면접 울렁증 또한 없었습니다. 주변에 긴장을 많이 하는 동기들의 말에 의하면 청심환을 먹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국 가서 청심환을 먹었습니다. 저도 면접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면접 직전에는 손에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이럴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이 한마디만 계속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관님 질문에 저를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여러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양한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보면서 면접 준비를 했어요. 인하대학교 병원 합격 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의 합격 후기들도 보면서 예상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인하대학교 병원 면접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서 당황을 했었는데 비슷한 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답변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이 가장 큰 합격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4년 동안 저를 지지해준 부모님에게 하루빨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마음도 면접관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데요. 6개 중환자실 중에서 가장 큰 유닛이기도 하고 음압병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다양한 중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게 됐어요. 응급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돕는다는 점인데요. 소생실에 중증 환자가 입실하면 멀리 있는 소아구역에서도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도와요. 끊임없이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응급실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단단한 결속력과 협동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간담체를 메인으로 하는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치료 경과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검사나 시술, 응급 상황이 정말 많은 병동이라서 질병의 기전이나 약물에 대한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일할 때 너무 바빠요.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중인데요. 수술이 많은 병동이다 보니까 수술 전후에 간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병동에 오게 되면은 담당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 간호사 선생님들도 하는 일을 멈추고 도와주시곤 하는데요. 그리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병동 지원 인력까지 하던 일을 마치고 오셔가지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도움을 주십니다. 저는 꼼꼼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다 보면 놓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도 조급한 성격이어가지고 실수가 아주 잦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2번, 3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업무를 하다 보면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해요. 저희도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환자실은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도 많이 쓰고 응급 상황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분함과 신속함이라고 생각해요. 경증의 환자부터 생사를 오고 가는 중증의 환자까지 간호해야 하는 응급실 간호사는 순간순간의 상황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면서 신속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동에는 환자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찰실이 있는데요. 관찰실은 24시간 동안 간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야 해서 모두가 바쁜 상황 속에는 병실 밖을 못 나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 병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선이 짧고 더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무 중인 부서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는 바쁘고 중증도도 높지만 항상 웃으면서 일하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호흡기 등 주요 내과 환자들이 많아서 여러 검사나 시술들로 인해서 근무 시간 내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ARDS 환자분이셨는데 프론 포지션으로도 돌리고 에크모도 달고 CRRT도 달고 이렇게 많은 중증 치료들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회복을 하시고 병동으로 가셔가지고 퇴원을 하시면서 저희 쪽에 들려서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케이스 모두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인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하면서 감사 인사를 할 때면 정말 보람된 게 큰데 반면에 라포가 쌓였던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을 때 보호자가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실 때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 직업이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트레이닝 기간에 유난히 정맥 주사를 자주 실패해서 독립이 두려울 지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노인분들 혈관에도 한 번에 주사를 성공해서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소생실에 처음 배정되어 근무하던 날 응급한 상황에서 분위기가 다소 무서웠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숙련돼서 예전처럼은 힘들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근무를 하다 보면 유난히 슬슬 일이 잘 풀리는 날도 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엉망인 날도 있는데 그런 하루하루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자양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걷지 못했던 환자분들이 수술이 잘 끝나서 퇴원할 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치게 되어서 갑자기 병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을 때였어요. 당시에는 같은 병동으로 복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같은 병동으로 복직하게 되었고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적응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중환자실의 특징이 선생님들 간의 팀워크가 좋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스테이션이 가운데 있고 환자분들이 둘러있다 보니까 뻥 뚫린 공간에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 환자가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차례차례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응급 상황을 처치할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간의 팀워크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인력들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병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사나 투약 한 번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인력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일하면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더 협력할 수 있고 더 좋은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만 3년 정도 근무하며 느낀 점은 급여, 복지, 그리고 근무 환경의 균형이 좋다는 점이에요. 또 미숙한 간호사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독이고 이끌어주는 선후배 관계 역시 인하대병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간호사로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인데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때는 가족이랑 또 친구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지금은 인하대병원의 간호사로서 스스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규 라운딩 돌기도 힘들어서 라운딩 돌 때마다 제발 바이탈 괜찮아라 기도하고 나갔었는데 이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했구나 싶어요.
환자에게 간호를 수행하고 환자 상태가 전보다 좋아지는 것이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활력 징후가 흔들리거나 검사상 이상이 있을 때 바쁘고 힘들어도 추후에 환자 상태가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될 때 가장 뿌듯합니다. 저는 입사 동기들이 많이 있어서 퇴근 후나 오프 때 시간 맞춰가지고 만나서 고민도 많이 나누고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놀고 있어요. 오늘도 같이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콜콜. 가르쳐주신 프리셉터 선생님처럼 한결같고 따뜻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심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실제로 몇몇 환자들은 간호사가 너무 바빠 보인다고 미안해서 아파도 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환자들에게 어떠한 중재가 필요할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입사 전에는 간호에 큰 업적을 남기거나 생명을 구하는 간호사가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이지만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챙길 수 있는 간호사가 먼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쁜 업무 속에서 환자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맡은 업무에 책임감이 있고 새로 들어올 신규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잘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우리 모두 인하대 병원에서 만나요.